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월급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흑수저 세 여자가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과정을 담은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인 MBC 드라마 달까지 가자는 장유진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영상은 원작 소설의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 여자의 코인 투자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결말까지 다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달까지 가자의 세 주인공 다혜, 은상, 지송은 비슷한 시기에 마론제가의 비공채로 입사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공채가 아닌 경로로 입사한 소수의 신입들은 알게 모르게 근본 없는 해치급을 받았기에 세 사람은 더 똘똘 뭉치게 됐는데요. 거기다가 세 사람은 성격은 다 달랐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집안에 빚이 있고 아직 다 못 갚았으며 집값이 싸고 인기 없는 동네에 살고 주거 형태가 월세이고 원룸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과 쥐꼬리만한 월급, 공채 직원들과의 암묵적인 차별 대우 속에서 세 사람은 매일 그룹 채팅방과 회사에서 조금 떨어져 한적한 커피빈에 모여 각자의 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죠. 그동안 다혜는 회사 사람이란 내게 일을 시키거나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상 언니와 지송이를 알고 나서부터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각기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었고 서로를 평가할 필요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세 사람은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는 업무 평가에서 입사일을 4번 연속 무난 등급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었는데요. 특출함, 뛰어남, 요구 충족, 요구 이하, 보충 5개의 등급을 이들은 직관적으로 오짐, 인정, 무난, 별로, 나가로 불렀는데요. 인정은 공채가 아니면 잘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다혜는 4번 연속 무난 등급이 나오자 어차피 무난하다는 말을 들을 거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운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M등급이면 연봉 인상률이 2%인데 체감 물가 상승률이 2.6%라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고 봐야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그룹 채팅방 이름은 비공채 출신 3인 무난이들이 되었죠. 2017년 5월 셋 중에 가장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감정 기복도 적은 은상이 자꾸 입꼬리를 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번지는 큰 웃음을 애써 참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묻는 지송과 다혜에게 은상은 가상화폐 투자에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은상이 투자한 이더리움은 2년 전 개발된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한 개 가격이 13,950원이었습니다. 은상은 지금이 발목으로 추정되는 시기이니 지금 사두었다가 어깨에 팔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함께 코인 투자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지송은 큰일 날 언니라며 투자 잘못하다가 알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으나 은상은 난 큰일 날 언니가 아니라 크게 될 언니라며 빨리 올라타라고 강력 추천을 해요. 한편 코인 투자에 부정적인 지송과 달리 다혜는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된다면 평가 등급과 연봉 인상률에 더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혜를 코인 열차에 올라타게 한 계기는 집 때문이었는데요. 다혜가 4년째 살고 있는 원룸은 현관과 방 사이의 턱, 방과 화장실 사이에 턱이 없었기에 신발에 묻은 흙먼지가 쉽게 방 안까지 굴러들어왔고 조금만 방심해도 화장실의 우수가 먹고 자는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아무리 원룸이라는 게 하나의 방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체형인 건 너무하잖아요. 분리형 원룸이나 투룸에 살 수 있기를 늘 바래왔던 다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보러 다니던 중 원룸이지만 딱 침대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따로 있는 1.5룸은 아니고 1.2룸 정도 되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와 이자를 포함해 매월 30억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했습니다. 다혜는 막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1.2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코인을 시작합니다. 한편 코인 열차에 가장 먼저 올라탄 강은상은 소설에서는 미혼이지만 드라마에서는 5살 딸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소설 속 은상은 6년간 사귄 남자친구
동준이 임용고시에서 4번 떨어지자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쳐보라고 입시 컨설팅을 해줬고, 은상의 철저한 시장 분석과 컨설팅에 동준은 그해 바로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같이 입학한 신입생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죠. 그렇게 6년간의 긴 연애가 끝난 후 은상은 돈만 좋아하기로 결심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아마 은상의 딸 김지상의 친부가 은상을 배신하고 떠난 것 같은데요. 은상은 돈을 좋아하고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돈을 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기에 여러 선택 중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늘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돈 벌공리만 하고 살았어도 돈을 벌진 못했어요. 첫 회사의 퇴직금을 전부 주식에 부었다가 반토막을 내기도 했고, 홍대 근처에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말아먹었고, 수능 특수를 노리고 벌였던 자판에 실패하며 가산을 탕진한 적도 있었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뭔지도 몰랐던 다혜는 이런 은상 언니를 믿고 전 재산을 털어 이더리움을 구매해도 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은상이 내민 그래프는 알파벳 J 모양으로 약간 아래로 기우는 듯 하다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벼랑간 치솟으며 깎아지를 듯 뭐라도 뚫을 기세로 급하게 우상향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적금을 들어 돈을 모으고 이렇게 매일매일 모래알처럼 작고 약한 걸 끌어모아 알알이 쌓아 올리는 박음질 말고 부스터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치솟는 고공행진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인생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기대조차 염원조차 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코인 열차에 올라타면 인생의 J커브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은상에 들어오라는 표현 때문에 다혜는 아등바등의 세계가 아닌 무공행진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을 밟고 그 입구에 서 있는 것만 같았죠. 다혜는 코인이야말로 우리 같은 흑수저들한테 아주 잠깐 우연히 열린 유일한 기회 같았어요. 이틀을 더 고민한 다혜는 이더리움 300만원어치를 매수합니다. 이후 다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고 매일 그래프 화면을 캡처해서 무난히들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투자한 300만원이 889만원이 됐을 때 다혜는 남은 적금을 비롯해 통장에 있는 모든 현금을 죄다 털어서 추가 매수에 들어갔어요. 가상화폐 초자산이 2,579만원이 됐을 땐 청약 통장을 깨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추가 매수를 했죠. 다혜의 가상화폐 총자산은 4,970만원이 됐고 은상은 3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다혜는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후 다혜의 일상은 그래프 위주로 돌아갔는데요.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자산 전부가 들어있었으니 그 선의에 그간의 삶이 인생의 명운이 오롯이 걸려있는 셈이었거든요. 가격이 내려갈 땐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폭락해서 모든 걸 잃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상은 달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존버하자며 다혜를 다독였고 강장군님 말씀대로 이더리움은 30만원을 넘고 40만원을 찍었죠. 이더리움이 계속 오르자 다혜는 기획서를 쓰다가도 보고문서를 만들다가도 고객사에 공손하고 비굴한 메일을 보내다가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희망에 미소 지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라는 보송보송한 재질의 설레는 단어가 다혜의 마음을 간지럽히며 스멀스멀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2달 후 가상지갑의 총 자산이 5,500만원대를 기록하자 다혜는 1,500만원 학자금 대출 중도 상환을 합니다. 대출 잔금 0원에 0이라는 숫자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포털의 입구처럼 여겨졌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마저 들었죠. 이후 다혜는 가상지갑에 돈에 손을 대지 않고 매달 받는 월급 안에서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윤택해졌다고 느꼈어요. 그전에는 최저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코드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제일 싼 것만을 골랐는데 이젠 유기농 목장의 우유를 사 먹을 수 있게 됐죠. 유사시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40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랑 4천만원이라고 생각할 때랑 느끼는 여유가 아예 달랐습니다. 또한 다혜는 12년째 마을버스를 운전해 딸을 키운 엄마가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일을 쉬게 되자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탤 수 있게 됐어요.
만약 가진 돈이 적금 1,000만 원 남짓에 빚은 그것보다 더 많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닥쳤다면 다혜는 한없이 무력했겠죠. 한편 지난 몇 달간 지송은 은상과 다혜가 가상화폐 이야기만 꺼내도 발작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언니들이 투자한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불분명한 것에 대책 없이 올인하지 말고 자기한테 권유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에 은상과 다혜는 지송 앞에서 코인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러던 중 여름 휴가에 맞춰 세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요. 돈이 없는 지송 대신 다혜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은상이 숙소를 포함한 나머지 경비 전부를 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지송의 트렁크 바퀴가 다 빠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화려한 핫핑크였지만 천 재질이어서 전체적으로 해지고 꼬질꼬질했던 지성의 캐리어는 결국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코인으로 돈을 번 은상의 비싼 캐리어는 김연아가 빙판에 들어설 때처럼 부드럽고 우아하게 미끄러졌어요. 다혜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물 흐르듯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굴릴 수 있는 은송의 캐리어를 보며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또한 다혜는 은상이 예약한 특급 호텔의 모든 게 마음에 들수록 만족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상과 다혜는 도통 여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은 제주도까지 와서 계속 핸드폰 안에 그래프만 보고 있는 은상과 다혜에게 화를 내며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은데 너무 돈돈하는 거 보기 안 좋고 추하다고 막말을 퍼부어요. 이에 은상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땡전 한 푼 안 내고 몸만 온 지성이 너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너가 즐기고 있는 거 다 네가 추하다고 한 코인으로 벌어서 산 거라고 쏘아붙이는데 사실 지송은 고등학교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5년 동안 격리로 일하다가 마론제가의 정산 업무반을 위해 오피스 오퍼레이터로 고용되었습니다. 오호는 급여가 다른 직원보다 현저히 적었고 상여급이나 성과급에서도 제외됐으며 명절 선물도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무리 오래 일해도 직급이 부여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송은 돈을 쓰는 게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서핑을 하고 싶고 발리에서 만난 대만 남자친구를 만나러 2달에 한 번은 대만으로 떠나고 싶었죠. 돈도 없으면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은 지송은 사실 셋 중에 가장 노답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송과 은상은 화해를 하고 지송도 코인 열차에 탑승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같은 그래프 선상에서 같은 운명의 파도 위에 배를 띄웠어요. 은상은 늦게 시작한 지송에게 87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생일 선물로 줬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지송이는 코인에 빠져들었죠. 예금 통장을 털고 원론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빼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몽땅 이더리움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이에 세 사람은 다 함께 존버하기로 마음을 굳히며 이더리움 가격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념으로 우정 사투를 새기자고 뜻을 모읍니다. 그렇게 이더리움이 102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날 세 사람의 몸에는 달을 향해 올라가는 로켓 모양의 타투가 새겨졌죠. 한 해의 마지막 날 다혜는 처음으로 은상과 지송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이패드를 테이블 위에 세워둔 채 이더리움 그래프를 보면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했고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밝자 이더리움은 105만원을 뚫고 나갔죠. 다혜가 이더리움을 살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뭔지는 알아도 이더리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 주변에 은상밖에 없었고 검색을 해도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매스컴을 통해 이더리움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마론제가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은상은 이제 매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한 은상과 다혜는 200만원에 매도하고 늦게 시작한 지송은 리스크를 각오하고 존버하다가 237만원에 매도하죠. 최종적으로 지송은 2억 4천만원, 다혜는 3억 2천만원, 은상은 33억을 벌었어요. 이 모든 일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단 8달 사이에 일어났죠. 5개월 후 세 사람은 회사 앞에 커피빈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2018년 1월에 바로 퇴사를 한 은상은 성수동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을 하나 사 건물주가 되었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했죠. 은상의 안색은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밝아졌고 한결 생기 있어졌어요. 또한 바람을 피고 은상을 배신했던 전 남친 동준이 은상이 코인 투자로 건물을 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자기가 다 잘못했고 나한텐 너밖에 없으니 국시를 통과하면 너의 건물 꼭대기층에 신혼집을 차리고 그 아래층에 자기 치과병원을 차려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대놓고 신혼집이랑 개인 병원을 한 큐에 해결하려고 한 동준을 은상은 당연히 단칼에 쳐냈습니다. 한편 지송은 창업을 하기 위해 퇴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타이베이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들락거리면서 흑당 밀크티에 반한 지송은 대한민국 최초의 흑당 밀크티 전문점을 오픈할 생각이었죠. 한편 다혜는 1.2룸에서 벗어나 거실과 부엌이 분리된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했고 연봉을 훌쩍 넘기는 가격인 소형 SUV를 5년 할부로 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왔던 퇴사를 결행하진 않았습니다. 지송처럼 당장 뛰어들 사업 아이템이 없는 탓이기도 하고 3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예전만큼 회사를 다니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고통을 갈아 넣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떡두꺼비 같은 3억 2천만 원이 그걸 막아줬어요. 비로소 월세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6년 만에 월급으로도 돈이 조금씩이나마 쌓이기 시작했죠. 2018년 여름 남은 업무를 하기 위해 주말에 출근한 다혜는 직원들이 공용으로 쓰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얼음틀 사이에서 자신의 얼음틀을 젠가하듯 꺼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너도나도 얼음틀을 사다 넣은 탓에 냉장고에는 냉동실이 너무 좁으니까 얼음틀은 39 이하로 1인 1개만 부탁한다는 신경질적인 경고성 메모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지난주에는 얼음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반면 임원들이 근무하는 8층에는 최고급 원두를 쓰는 커피 머신과 단단한 큐브 얼음이 한가득 들어있는 제빙기가 있었는데요. 제빙기 안에 많고 많은 얼음 더미를 본 다혜는 아연한 심정이 되었고 제빙기에서 은색 수쿰으로 얼음을 가득 퍼서 텀블러에 뚜껑을 닫지 못할 정도로 한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벤츠 매장에 간 은상이 직원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C클래스를 권하자 불쾌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한테는 아니지만 너한테는 그 정도면 족하지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이후 은상은 C클래스보다 높은 E클래스를 구매했습니다. 제빙기에서 얼음을 꺼내 텀블러를 가득 채운 다혜의 행동도 은상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음을 가득 채우는 행위는 소유와 채움을 상징합니다. 즉 다혜는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얼음으로 형상화하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 라고 선언하며 자본 권력에 대한 조용한 도전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달까지 가자는 단순한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현실의 중력에서 벗어나 기존 질서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